42년을 함께 살고도 마지막에는 서로를 손님처럼 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은평구 응암동 우리 아파트 402호.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문틀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때문이라 했지요. 2025년 3월 5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3호. 오전 10시. 법정 시계를 올려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왼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출근 카드 대신 국민연금, 입금 문자만 들어있는 휴대폰. 이혼합시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판사 앞이 아니라 식탁 앞에서요. 뜨거운 국도, 밥도 다 식은 저녁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래 하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42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42년 전 나는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6시 40분 버스, 불광역 앞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삶. 월급날이면 은행에서 150만 원을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당신 앞에 놓으면 당신은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지요. 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거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건 거래가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벌고 당신은 쓰고, 나는 결정하고 당신은 따르고, 나는 피곤함을 말하고 당신은 조용히 밤을 지켰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연함 안에서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관리비 또 올랐어요. 어떡하죠? 알아서 주려.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네. 그때 당신의 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내 피곤함만 기억했으니까요. 회식이 있는 날이면 당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늦어. 먼저 자.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당신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짧고 수능적이고 자기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편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당신이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내 양복이 낡으면 당신이 알아서 새로 샀습니다. 나는 그저 돈만 벌면 됐습니다. 여보, 애들 학원비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한 달에 10만 원 더요.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힘든 건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허락만 했습니다. 가장이란 이름으로. 퇴직한 건 작년 9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꽃다발을 받고 기념품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당신이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여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응, 이제 좀 쉬어야지. 그때만 해도 나는 편안했습니다. 쉰다는 것이 권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통장에 11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비 18만 원, 도시가스 7만 원, 통신비 9만 8천 원, 보험 자동이체 35만 원. 고정비만 따져도 18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 좀 나가볼까요?
뭐, 당신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벌어야지.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 쉬세요. 쉬라는 말.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 여보, 나한테 일 못할 사람 취급하지 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주 뒤 당신은 동네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첫 급여를 받던 날, 당신은 저녁상에 삼겹살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가 산 거예요. 여보, 많이 드세요.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고기를 삼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네. 앞으로 생활비 걱정은 덜어요. 내가 벌면 되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오전 7시에 나가 오후 1시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채널을 돌리다 끄곤 했습니다.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엔 내 귀가 소리였는데 이제는 당신의 소리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점심 드셨어요? 응.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어디선가 불씨가 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말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줘요. 나 출근해야 해. 내가 왜? 집에 계시잖아요. 나도 바빠. 뭐가 바쁘신데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예전엔 없던 힘이었습니다. 당신, 돈 좀 번다고 말투가 왜 그래? 말투가 어때서요? 달라졌어. 예전엔 그렇게 안 했잖아. 예전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었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격. 돈을 버니까 생긴 자격. 그럼 나는 돈을 안 버니까 자격이 없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 마트 갔다 올게요. 같이 갈래요? 귀찮아. 당신 혼자 가.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 과일이라도 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네.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미운 건지, 내가 한심한 건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당신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심했지만 일을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괜찮아요. 가야 해요. 아픈데 왜? 결근하면 돈 깎여요. 당신은 기침을 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파도 일을 나가는데 나는 멀쩡한데 집에만 있구나. 그날 저녁, 나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이 차렸어요? 응. 고마워요. 당신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또 다퉜습니다. 이번엔 빨래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빨래 좀 걷어줘요. 비 온대요.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야. 5분이면 돼요. 당신이 해. 나 바빠. 드라마 보는 게 바쁜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떨어진 리모컨에서 건전지가 굴러 나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저도 일하고 왔어요. 마트에서 5시간 일한 게 자랑이야? 나는 42년을 일했어. 당신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42년 당신 혼자 일한 줄 아세요? 그 말을 남기고 당신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흘러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는 식탁에 놓인 밥과 국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도 밥은 차렸습니다. 나는 그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시선은 점점 어긋났습니다. 12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아빠,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엄마도 힘드실 거예요. 네, 엄마 편만 들는구나. 아빠, 그게 아니라. 알았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당신은 떡국을 끓였습니다. 2 그릇을 식탁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새해 계획도 이야기하고 어디 놀러 갈지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덕담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 나는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광역 인근 전세 3천만 원짜리 원룸. 응암 삼거리 쪽 월세 50에 45점. 연신내역 근처 고시원. 보증금 300에 월 35점.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사실 건가요? 아니요. 혼자요. 아, 그러시구나. 중개사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2월 초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으며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당신은 초콜릿을 주지 않았고 나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당신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국이 식탁보에 조금 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생각이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이렇게라니요.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거. 의미 없어. 당신은 한참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안 맞는 거야. 42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안 맞는다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안 맞았어. 그냥 모르고 산 거지.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저에게 쉬라고 했었죠. 제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법원에 조정 신청할게. 그러세요.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3호.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두 분 4주간 조정 기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그동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맞춰 한 대답이 이혼 조정이었습니다. 조정 1주차 집안은 텔레비전 소음과 비닐봉투 바스락 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을 나갔고 나는 집에 남았습니다. 아침 6시 40분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천장을 42년간 봤구나. 이제 다른 천장을 보게 되겠지. 낮에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안 양복 3벌, 명함철, 오래된 달력, 회사에서 받은 공로패. 손에 잡히는 것들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뒤에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지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라는 표지. 펼치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철 팀장님 댁 보증건 전화 정리 완료. 남편 화내지 않게 이번 달 내 변상 예정.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2004년 직장 선배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300만 원이 날아갔지요. 나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탓은 아니었지만 당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떠다 주었습니다. 그 일을 나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잊지 않았습니다. 영철 팀장 부인에게 사과 전화 대신 해드림. 남편 체면 지켜드림. 2004년 6월 18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학원비 밀림, 해결 남편 모르게, 애들 말 안 하게 단속함, 병원비 급한 거 친정 언니한테 빌림, 남편한테 말 안 함, 남편 회식비 모자란 날, 내 적금겜, 다음 달 채움, 시어머니 제사비, 내 용돈에서, 남편은 모르심.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건 내 가슴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밖에서 깎아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잃을 체면을 당신이 막아왔습니다. 내가 흘린 빚을, 실수를, 망신을 모두 당신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했나? 당신 돈 좀 번다고 말투가 왜 그래? 내가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공책을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깊숙이, 볼 수 없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정 2주차. 자식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알 일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너도 아빠 편은 안 드는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알았어. 딸아이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엄마가 우세요. 매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일은 어른이 알아서 한다. 아빠, 공부나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 3주차. 나는 전세 자금을 계산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빼고, 이사비 빼고, 가구 빼고, 남는 건 3,800만 원쯤.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들 속에 우리의 42년이 있다는 걸. 150만 원 월급 봉투, 18만 원. 관리비 300만 원 보증사고,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든 5천만 원. 숫자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왜 이제 와? 마트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손님이 화내셨어요. 계산이 잘못됐다고. 당신 잘못이야? 아니요. 근데 제가 사과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68세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일 일 없이 산 사람이 마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만 원을 벌기 위해. 힘들면 그만둬.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 돈 필요하잖아요. 당신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정 4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였습니다. 월요일 엘리베이터 앞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인한 정전 안내. 일시 3월 27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손전등 및 비상용품 준비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3월 27일. 바로 모레였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전 대비해서 손전등 찾아야 해요. 응. 같이 찾아봐요. 우리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몇 주 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아이들 교과서, 깨진 시계. 여기 손전등 있네요. 당신이 찾은 손전등은 건전지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가서 사올게. 어두워지기 전에 다녀와요. 당신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월 끝 저녁 6시 30분이면 어둠이 내렸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정전 예정일.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50분.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10분 후 정전이라고 적어 놓은 알람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손전등을 확인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환하게 켜졌습니다. 오후 10시 정각. 불이 나갔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냉장고 우웅거리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천장에 동그랗게 퍼졌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도 손전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응. 냉장고 음식들 좀 확인해 볼게요. 당신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괜찮네요. 그런데 4시간이나 끊긴다니. 당신이 냉동실을 뒤적였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고등어 있어요. 오래됐는데 녹으면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버리면 되지. 아까운데 구워 먹을까요? 지금. 어차피 안 자잖아요. 둘 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나도 당신도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 그럼 구워. 당신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전기가 없어도 작동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식탁에 세워두고 앉았습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예전엔 곧았는데 언제 저렇게 굽었을까? 여보, 마늘 어디 있더라? 서랍 왼쪽. 고마워요. 당신이 마늘을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통통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42년간 들어온 소리. 고등어가 익었습니다. 당신이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밥도 퍼왔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드세요. 응. 손전등 빛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고등어를 한 입 먹었습니다. 간이 적당했습니다. 맛있네. 다행이에요. 한동안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탁, 탁. 접시에 닿는 소리. 문득 당신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나세요? 설악산. 기억나. 비 왔잖아요. 우산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같이 썼어요. 그랬지. 여보가 그랬어요. 당신이 비 맞을까봐 우산을 계속 내 쪽으로 기울였죠. 당신 어깨가 다 젖었는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였어. 저도요. 당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 안 보게 됐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없는 것처럼.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 있어요. 많아요. 당신이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빛이 당신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보 마음 몰랐어요. 퇴직하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자존심 상하셨을지. 당신이 일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제가 돈 벌면서 말투가 달라졌어요. 스스로 느꼈어요.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42년 만에 당신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근데 그게 여보한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에요.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42년 동안 밥상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참 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당신,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나 밖에서 욕한 적 있어. 당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정말, 정말이에요. 여보, 욕을 왜 해요? 제가 고른 사람인데.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도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랍 속 공책이. 당신, 잠깐만. 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봤어. 당신이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서랍에 있더라고. 정리하다가. 오래됐네요. 버리려고 했는데 왜 안 버렸어? 그냥 기록이잖아요. 우리 삶에. 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2004년 6월 18일 페이지를. 이거 읽었어. 보증사고 처리한 거. 당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여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내가 당신한테 화냈잖아. 그날. 괜찮아요. 화낼 만했어요. 괜찮지 않아. 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당신이 수습하고 나는 몰랐어. 그게 제 일이었어요. 아니야. 그건 내 일이었어.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학원비, 병원비, 회식비. 전부 당신이 메꿨구나. 나 몰래. 여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한테 뭘 해줬어. 많이 해주셨어요. 뭘. 일하셨잖아요. 42년. 매일 아침 6시 40분 버스 타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웃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남편이니까. 저도 제가 한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내니까.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한참 뒤 당신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손전등 빛에 비친 당신의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 정말요? 응.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저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 못했어.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여보,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 응. 하자. 제가 말투 조심할게요. 그리고 여보 마음 더 헤아릴게요. 나도 집안일 할게. 그리고 당신이 힘든지 물어볼게. 고마워요. 아니, 내가 고마워. 우리는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밤 11시 30분. 아직 정전이었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여보,
냉동실에 만두도 있는데 구울까요?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꺼내. 김치전도 부칠까요? 좋지. 당신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나도 일어나 옆에 섰습니다. 여보, 뭐 도와줄까? 김치 썰어줘요. 응. 나는 도마를 꺼냈습니다. 김치를 썰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썰었습니다. 당신이 만두를 굽고 나는 김치를 썰고 손전등비 잘해서 우리는 요리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여보, 접시 좀 꺼내줘요. 어디 있어? 선반 2번째. 여기. 네, 맞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이 섞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만두가 익었습니다. 김치전도 부쳐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만들었네. 배고프잖아요. 많이 드세요. 당신도. 우리는 먹었습니다. 웃으면서. 새벽 1시 50분. 10분 뒤면 불이 들어온다는 시간. 여보, 내일 법원에 전화해야겠어요. 응. 나도 그러려고. 조정 취소한다고. 그래. 여보. 응. 사랑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들었더라. 나도 사랑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불이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지고 냉장고가 다시 우웅거리고 보일러가 치지직거렸습니다. 환한 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었고 코가 빨갛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얼굴 봐요. 엉망이에요. 당신도. 우리 씻고 자요. 응.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당신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여보가 아침을? 응. 맛있을지 모르겠네. 맛있을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다가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응. 안 하기로 했다. 정말요? 그래. 내 엄마랑 잘 살기로 했어.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잘하셨어요.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나는 전화기를 당신에게 건넸습니다. 응, 나야. 그래, 걱정 마. 우리 괜찮아. 아빠가 잘해주실 거야. 응, 알았어. 너도 건강해라. 당신이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네요. 그러게. 우리 때문에 걱정 많이 했나 봐. 이제 걱정 안 시켜야죠. 그래야지.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 전화했습니다. 조정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철입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2분 합의하신 거죠? 네. 다행이네요. 취소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에요. 응, 시작이지. 당신은 그날도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빨래를 걷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했습니다. 어머, 여보가 다 하셨어요? 응. 어때?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괜찮아. 앞으로 계속 할게. 같이 해요. 우리. 좋아. 저녁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봤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잡았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요. 나도. 창밖으로 봄밤이 흘러갔습니다. 응암동 402호, 우리 집. 42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곳. 퇴직은 밥벌이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